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머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보관을 했던 거죠.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? 한 2,000페이지 가까이 됐습니다. 우와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고속으로 복사할 수 있었던 때도 아니고 한 장 한 장 복사를 했다고 해요. 3내 3인조 분들의 억울함도 이제 풀렸겠죠, 그러면? 근데 그 청년들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을 찾아다녔어요. 과거 주소지로 찾아다니고 했는데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. 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찾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를 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계하는 거예요. 이분들이 경계하더라고요. 이제 진범이 자백하는 상황에서도 그 진범이 풀려나는 어떤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늘 배척당하고 늘 그 소외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믿음을 찾게끔 희망을 갖게끔 하는 어떤 뭐 억울함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3내 사건은 1999년 사건인데 2016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았습니다. 최근에 이 사건은 이제 영화로 개봉이 됐어요. 소년들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는데 작년 말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그 소년들 영화 시사회 때 우리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습니다. 진범도 왔나요? 네. 진범, 피해자, 유가족,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, 그리고 그 가족들, 저 다 함께 우리 영화 봤습니다.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. 맞습니다.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이상적이네. 예, 가능합니다.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서 보여준 피해자와 유가족, 함께했던 진범까지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의 어떤 동행과 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또 사과와 반성, 용서와 화해라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우리 사회가 점점 그걸 잃어가고 있으니까요. 사실 그냥 딱 화두만 던졌을 때 난 진범과 동행했다.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참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제 거인의 마지막 인생 네컷도 너무 궁금한데요. 분홍색 보자기로 곱게 쌓여진 물건인데 혹시 뭐 무죄를 밝혀준 것에 대한 뭐 감사의 추석 선물 이런 걸까요? 감사의 추석 선물. 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송편 같은데요. 네. 이 보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억울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재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. 기록이 폐기된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. 이 보따리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의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긴 기록이거든요.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사건인데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그 여성을 죽였다는 이유로 2명이 무기징역을 받고 21년 5개월 20일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. 이 사건의 재심을 제가 청구했고요. 2021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.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. 사실 재심을 준비할 때만 해도 당시만 해도 사건 기록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고 어떻게 재심을 청구하지? 사건의 문제점을 어떻게 드러내지?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머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보관을 했던 거죠.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? 한 2,000페이지 가까이 됐습니다. 우와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고속으로 복사할 수 있었던 때도 아니고 한 장 한 장 복사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기록이 있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의 자백을 비교해가면서 모순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어머님이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. 저는 직접 만나지를 못했고요. 네. 이 어머님이 남겨놓으신 기록을 들고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찾아왔어요. 유품으로 남겨놓으실 때 요원이
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라는 유언과 함께 이 기록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.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절벽에 쓸 필요가 있다. 진정성을 갖고 몸을 내던지면 어떻게든 살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동행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 거인께서 요즘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,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힘을 꼭 돌봐야 될 어떤 사람들을 지켜내는 어떤 일로 좀 키워보고 싶었어요. 이 힘을. 그래서 장학회 만들었습니다. 와, 야. 그럼 누구 어떤 분들에게 이제 장학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? 재단법인이에요. 네. 이제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,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, 그 아이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냐. 그래서 힘든 아이들 돕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은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중에 한 분, 장동익 선생님이 이사장님을 맡았습니다. 이사장님을 맡았고 또 피해자, 진범 손 잡아주셨던 최성자 선생님도 이사하시고 또 화성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윤성현 선생님도 이사하시고 저한테는 희망의 전도사라 생각하면서 새 삶의 희망을 준 변호사라 생각합니다. 다시 태어나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같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학생들, 청소년들, 그런 학생들한테 큰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해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재심 때 동행했던 많은 분들과 또 한 번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장학회의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? 많이 이 장학재단을 키우고 싶습니다. 어두운 밤바다에 길잡이가 돼주겠다는 겁니다. 길 잃지 않게끔 잘 비춰주겠다는 거죠. 등대가 곳곳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? 수많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거인님께서는 강연 내내 다른 동행자분들께 그 공을 돌리셨는데 그 중심에 있는 진정한 동행자는 거인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 동행의 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나눠주신다면요. 정말 잔혹한 범죄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 그런 범죄의 피해도 피해자들도 점점 잊혀져 갑니다. 그렇게 잊혀져 가고 고통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. 피해자의 그 고통에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 어떻게 해서는 회복을 하게끔 하는 어떤 공동체 연대의 노력. 그러면서 그 따뜻한 시선을 또 보여주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